성심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스타트. 아파트 야, 미안합니다. 제가 노래를 다 망쳐놨습니다. 강남 스타일 이후에 또 세계적인 그 블랙핑크의 그 로제가 브루노 마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아파트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아주 선풍적인 지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번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그 로제가 한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서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 정말 바로 이거야.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저 대한민국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영어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수능형 전형적인 한국 사람. 네. 그런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영어 앞으로는 번역기, 통역기가 다 핸드폰에다가 말하면 다 되고 굳이 영어 배울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요, 영어가 자유자재로 되는 글로벌, 소위 말해서 글로벌 인물들이 있죠. 근데요, 지난번에 말춤으로 그 강남 스타일로 오늘날 그 K컬처를 이끌어낸 그 싸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영어 굉장히 잘하잖아요. 싸이가 버클리 대학 나왔잖아요, 그죠? 영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대한민국에 있는 두 부류 가운데 그 연령대를 초월해서 이 두 부류 가운데 후자인 영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그 글로벌 인재들, 글로벌형 이런 그 스타일의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다 만들어 놨다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제도 보면은 어떻게 저 친구 저렇게 영어를 잘하지? 근데 이제 로제가 그 본래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영어가 당연히 이제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으니까 자유자재로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죠. 자기가 국적이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뉴질랜드든 호주든 국적과 관계없게 자기의 혈통주의,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면은 국적은 캐나다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그래도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죠, 보통. 로제는 한국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영어가 자유자재로 되니까 생각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무대에서 이렇게 하니까 노래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제가 앞서서 한국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영어를 자유자재로 쓰는 글로벌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전형적인 그냥 한국적 사고방식. 노래도 그런 거 아니에요? 트로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한국적인 노래지요. 물론 트로트도 이제 세계화되기 위해서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는데 좀 버겁죠. 왜냐하면 트로트 가수들 가운데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가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그 K-팝을 이끄는 젊은 가수들의 노래를 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 첫째는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 자체가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노래 자체가 순수하게 한국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K-팝 노래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이거 시작될 때는 언뜻 보면은 다 한국말로 시작되고, 또 내용도 아파트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안 쓰는 말이거든요. apartment, 그죠? 근데 아파트 하면서 아주 콩글리시를 세계적인 언어로 지금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노래 자체가 한국말과 영어가 막 섞여서 국적 없는 노래처럼 들리지만,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라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전부 국산입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까? 아니잖아요. 독일제 벤츠라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차가, 부속이 전부 다 독일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배터리는 뭐 심지어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팝이 세계화될 수 있었던 데는 우선 첫째, 노래 자체가 영어와 한국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노래를 이끄는 가수들의 상당 부분이 영어에 능숙했기 때문에 또 세계화에 또 한 걸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영어가 왜 세계적인 언어가 되었던 것 같습니까? 저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첫째는 영어라는 언어를 쓰는 국가의 그 세계적인 파워가 역사적으로 가장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어가 가장 예외가 많은 언어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많은 언어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영어는 순수하지 않은 언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계 각국의 단어들이 들어와 가지고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만들어냈다고요. 이건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친숙하게 느껴지는 언어가 바로 영어라는 겁니다. 예. 영어는요, 그 문법적으로는 게르만어족에 속합니다. 독일어하고 가장 근접한 언어예요. 그런데 어휘적으로는 게르만어족하고 친한 게 아니라 라틴어족하고 오히려 더 친하죠. 불어, 스페인어, 뭐 이탈리아어 이런 언어들하고 어휘적으로는 더 가깝다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언어들, 문법 체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영어라는 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만큼 순수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겁니다. 글자 표현도 심지어 베트남어도 지금 알파벳을 써서 언어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표현하는 언어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지요. 심지어 러시아어도 알파벳을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주 순수한 토속적인 한국적인 거 가지고 세계화가 힘들다고요. 왜? 사람들이 친숙하지 않으니까. 네? 네. 우리가 먹는 짜장면도 본래 중국 본토에는 없다며요. 그런 그 맛이. 중국에서 짜장면이 넘어와서 한국화된 것이 짜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세계화가 되려면은 세계 각국 사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야지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뭐? 영어지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K-팝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영어입니다. 영어. 그렇죠. 영어죠. 예. 그러니까 영어의 파워가 이렇게 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제가 그만큼 영어에 익숙하고 영어권에서 태어나서 영어하고 친숙했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음악을 만들어내서 유행을 시킬 수 있었고, 조금 나이는 한참 됐지만 싸이 역시 그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말춤을 세계적인 반열에 높게 올려놓을 수 있었던 그 원초적 힘은 바로 영어의 힘입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요, 제가 지금 뭐 가수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어를 할 줄 알고 시야를 이렇게 멀리 세계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축구 선수도 보세요. 손흥민 영어 잘합니다. 왜? 그만큼 영어권 무대에서 세계 무대에서 뛰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들은 공만 차는 선수들이 아니라 어쩌면 저보다도 대한민국에서 영어 선생이라고 하는 저보다도 오히려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저 나이는 조금 들었지만 오스카상을 수상한
윤여정 선생님도 보세요. 그분도 보면은 발음은 조금 한국적이긴 하지만 영어 얼마나 잘합니까? 잘하잖아요. 이렇게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영어 잘하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또 뭐 음반의 여왕 김연아 같은 경우도 보면 얼마나 영어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 그 뭐 그런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자기 분야에서 그 어떤 행정 요원으로도 이제 이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업인들도 보세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날 삼성이라고 하는 뭐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 다 마찬가지죠. LG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이끌어가는 총수가 영어가 못해가지고 그 기업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에 유창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을 만나서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대화를 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접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우선 첫째는요. 언어는 나이가 생명이거든요. 나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접하면은 우선 첫째 발음이 예쁩니다. 발음이. 발음은 나이가 들면은 좀처럼 개선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단지 발음만 예쁜 게 아니라 언어를 습득하는 게 월등히 유리합니다. 언어를 어렸을 때 배우는 건 배우는 게 아니고 acquisition, 그냥 습득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제가 학부형들 만났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아이는 너무나 어려서 조금 좀 큰 다음에 유학을 보내더라도 그때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언어는 키 크는 거하고 똑같은데 키 다 크고 난 다음에 무슨 재주로 키를 키우시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영어권에 가서 영어를 배워두면은 평생 살아가면서 영어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한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정말. 그래서 영어로부터 조금 자유로우면은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게 꼭 영어만 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고방식이 유연해진다고요. 사고방식이 유연해진다고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에게 그 접촉한 그 브루노 마스하고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한 계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마 매체를 통해서 접해서. 브루노 마스는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잖아요. 브루노 마스에게 이제 컨택을 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고 한번 찔러본 거죠. 내가 로제인데 당신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하나 발표를 해보고 싶다. 뜻밖에도 회신이 오기를 세 곡의 노래를 한번 나한테 보내봐라. 그러면 내가 들어보고 한번 결정을 하겠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로제가 뜻밖의 소식을 듣고 결국 이렇게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인 브루노 마스하고 아파트 하는 신곡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고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요 보통 이러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어떤 가수가 있는데 영어를 잘 못하고 영어적 사고방식을 안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새로운 사람하고 컨택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형적인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 있죠. 그건 뭐냐면 어디 그 사람을 아는 다리를 놔달라. 그러니까 정치계에서 맨날 사고 나는 게 그거잖아요. 난 누구 안다 그래가지고 다리를 놔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거는 굉장히 한국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 영어권 사람들은요, everybody is a stranger to each other. 그런 사고가 있어요. 모두가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요.
그들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이메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업 제안을 한다거나 어떤 제안을 하면은 무시하죠. 많은 경우. 예, 우리는 안면문화입니다. 안면문화.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건 농경 문화권의 산물입니다. 우린 끼리끼리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서양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문화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허용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어를 접함으로써 갖게 되는 그 서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뇌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전형적인 사고를 가진 한국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이 영어를 잘하고 서양 교육을 받고 서양 문화를 익히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세계 인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집단은 분명히 서양 문화권이잖아요. 영어 문화권이잖아요. 구체적으로 한 나라를 얘기하자면 미국이잖아요. 그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런 그 서구권 문화가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글로벌하게 살 수 있는, 그죠? 세계를 무대로 해서 살 수 있는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요거는요, 어렸을 때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안 돼. 언어도 안 되고, 뭔가가 안 돼, 나이가 들면. 골프도요, 나이가 들면 안 쳐져, 잘. 아시죠?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언어, 그 다음에 뭐 음악성, 그 다음에 운동, 뭐 이런 것들, 예체능 계열하고 언어는요, 나이하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에게 유학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요, 현실이고, 또 우리의 학교 교육을 어느 순간에 바꿀 수 없는 것이 그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우리가 조금만 의식도 개혁되고 언어도 조금 유창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행동 반경이 넓어져서 평생을 사는데 우리가 이 좁은 땅에서 이렇게 공부해도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걸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다고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우리 부모로서는 언제 줄 수 있다? 아이가 어렸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나이가 지나면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이게 공개적으로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래도 조금 깨어 있으시고 또 아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이라도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영어 언어와 그 다음에 영어적 사고방식 그리고 그런 세계화된 문화에 이렇게 접촉함으로써 좀 넓은 세상을 보면서 평생을 살 수 있게끔 그런 평생의 가장 큰 선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제, 저도 로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여러분 건투를 빕니다.